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여수산단 여천 NCC 3공장 사고와 관련해서 폭발한 열 교환기가 경찰 조사 결과 34년 된 설비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열 교환기 노후화에 따른 안전 미흡 등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폭발은 정비를 마친 열 교환기에 공기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이른바 기밀 시험을 하다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발 직전 시험 압력 기준치보다 높은 압력을 열 교환기에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열 교환기가 1988년부터 가동돼 34년 된 노후 설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입된 압력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열 교환기가 노후돼 결함이 생겼을 가능성에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열 교환기 덮개를 고정하는 100여 개의 볼트가 제대로 접합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1톤의 덮개가 날아가 노동자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폭발한 열 교환기는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기 결함 여부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전 열 교환기의 위험 요인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테스트할 때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재산하는 작업을 했는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과 고용부는 각각 안전관리 책임자 1명씩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여천 NCC 사무실 2곳과 숨진 3명이 소속된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계는 4년 전 열 교환기 청소 작업 뒤 가스가 누출되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계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세워졌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이런 일 벌어지는 거 보니까 어떤 사고 후에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보상 협상은 제자리. 장례 절차는 계속 미뤄지는 사이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붕괴 사고 입건자는 이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지대 해체 작업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노조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를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축하는 것도 돈의 문제고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는 것도 돈의 문제고 외국인 불법 고용도 돈의 문제입니다. 한편 광주서구청은 수습 전담기구 설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것을 현대산업개발에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피해자 유가족과 흥정하는 식의 협상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보상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156개 상가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조속히 선정해서 붕괴된 201동을 포함한 8개의 동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중앙선대위 총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전남 선대위 출정식을 갖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광주역에서 지역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윤석열 후보는 내일 다시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늘 광주 출정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바나나와 커피 등 아열대 작물 재배가 전남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판로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점차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활성화와 브랜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앞둔 바나나가 탐스럽게 매달렸습니다. 농장 체험을 나온 아이들은 한겨울에 만나는 바나나에 눈을 뗄 줄 모릅니다. 바나나 묘목을 심은 지 1년. 연중 섭씨 18도 이상을 유지해 결실을 거뒀습니다. 수확한 바나나는 후숙 과정을 거친 뒤 농협이나 학교 친환경 급식 등에 납품됩니다. 수입산보다도 국내산은 나무에서 비대하는 과정이 길고 그다음에 후숙 기간이 짧습니다. 짧다 보니 당도도 높고 그리고 찰지더라. 완도의 이 농가에서는 바나나와 함께 커피나무를 키웁니다. 겨울에도 하우스 실내를 섭씨 15도 이상 유지해야 돼 난방비 부담이 있지만 두 작물을 같이 재배해 유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나무 같은 경우 이게 아열대 작목이긴 하지만 직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그늘 아래서 키우면 환경이 최적화되고요. 김 씨는 아직 소량이지만 커피를 수확한 뒤 직접 가공해 완도 지역만의 커피 맛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바나나의 경우 인기가 높아 전남이 8농가에 2.1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올해 1헥타르가량이 추가 재배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목에서 이제 수요 창출이 중요하겠죠. 그 수입산 대체로 아마 그 친환경 농산물로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가면은 아마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농민들의 겨울철 소득원이 방울토마토 등 전통적인 소득 작목에서 아열대 작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관련해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어제 1,608명이 확진돼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은 병원과 요양원 등의 감염이 잇따랐고 목포와 여수에서 각각 2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제 하루 1,30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진단검사 체계 변경에 따라 중앙부처 선제검사에서 제외된 외국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해당되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모두 2만 1,400여 명으로 검사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전남도는 이 기간에 주 한 차례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오미크론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시 추위와 눈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날리고 있는데요. 밤에 눈발이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지만 낮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밤부터 새벽 사이에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최대 7cm, 남부 지역에 1에서 5cm, 동부 남해안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도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곳들도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광주가 2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7에서 12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4도, 곡성 1도, 구례 2도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도, 강진과 완도 3도로 춥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도에서 3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는데요. 오늘 밤에 일시적으로 물결이 낮아졌다가 내일 밤에 다시 거세지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에 다소 누그러지겠고요. 토요일에도 눈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장재 기업인 담양 한솔페이퍼텍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최근 한솔페이퍼텍 담양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해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쯤 담양군 한솔페이퍼텍 담양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하역 작업을 하다가 차량이 넘어져 사망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 씨가 원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자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공개 수배로 16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